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학원가에서 정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조직범죄 일당이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들에게 정체를 속인 채 마약에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사실상의 테러인 것도 모자라 마약 자체에 무관하거나 취약한 미성년자를 중독시킨 중범죄다. 속칭 몰래폰과 보이스피싱이 합쳐진 듯한 형태의 지금까지 그 의뢰를 찾아볼 수 없던 신종범죄로서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도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등장했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제목 자체가 아예 다른데 지금까지의 피싱이 거짓으로 당신이 사건에 휘말렸다고 속이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죄였던 것에 비해 이것은 정말로 피해자를 사건에 휘말리게 만들고 협박하는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한다. 3일 오후 6시경 4명의 사람들이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 행사라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메가 ADHD라는 말로 만든 듯한 조잡한 라벨이 붙은 음료를 마시게 했다. 문제는 사실 이것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메스암페타민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마약탄 음료수였다는 것이다. 이후 재구매 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다며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부모에게 차식이 마약을 했으며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싫다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했다. 처음에 장난인 건가 싶었지만 학생들이 구토,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혹시나 싶어 검사해보니 정말로 피해 학생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협박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음료를 권유받긴 했으나 마시지는 않았는데 협박이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9명, 대부분 학생 피해 학생 중 1명의 어머니이고 이외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여러 문제의 음료를 받아 마셨으나 혹시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모들도 많다고 한다. 마약 음료의 전체 양은 100병이었는데 미개봉 상태로 경찰이 수거한 것이 36병, 지시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폐기 처분한 것이 44병이라고 하며 시행사 아르바이트생 2명이 마약 성분이 든 사실을 모른 채 마신 2병이 추가된다. 즉시 중에 유포된 것이 18병이라는 것인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마신 것으로 확실히 파악된 것은 7병이므로 음료를 건네받은 사람 기준으로 최소 11명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 셈이다. 물론 당연하지만 차이로 마약인 줄 알고 복용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모르고 마셨으므로 무혐의고 처벌받을 일은 절대 없다. 또 한 번뿐이었고 소량이기에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몸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므로 피해 학생들은 다행히 마약 중독 등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도 우려된다면 전문의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으면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절시 7일 한 병에 필로폰 3회 분량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한 병을 모두 마신 학생 1명은 일주일 동안 고통에 시달렸던 걸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료를 나눠둔 사람 중 1명인 A씨를 체포했고 그와 같이 있던 남성은 언론을 보고 겁이 나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으며 이에 경찰은 협박한 마약사범 2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자신은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으며 자신은 알바다. 피해 학생 부모를 협박한 적 없다. 마약을 유포한 적이 전혀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잘랐느냐며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 4월 6일 오전에 또 다른 마약사범 중 1명인 C씨도 B씨처럼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수했다. C씨는 진술에서 자신도 마약인 줄 몰랐으며 인터넷에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뿐이라며 진술했고 시험 음료는 택배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C씨는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모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4월 6일 자정 가까운 시간에 마지막 용의자 D씨가 검거되었다. 즉 현장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용의자 4명은 모두 말단으로 대부분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고용된 장기말일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을 제조하고 이들에게 보낸 자들, 협박한 자들, 범죄를 기획한 총책은 모두 따로 있었다. 2명은 자신도 마약 성분이 든 사실을 모른 채 음료를 마셨다고 진술했을 정도였다. 결국 과거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명을 제외한 3명은 정말로 음료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한 일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지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아 처벌을 명하게 되었다. 4월 7일 총책의 지시를 받고 강원도 원주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로 또 다른 인물인 김모씨가 검거되었다. 이자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음료를 제조한 뒤 중국에서 건너온 빈병에 담아 서울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자였다. 원주에서 제조된 마약 음료는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통해 원주에서 서울로 운반된 것이었다. 이튿날 중국에서 들려온 인터넷 전화를 발신번호 변작, 중위기를 이용해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둔 김모씨도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들에 걸려온 협박 전화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중위기를 설치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를 변작해주는 전문업자였다. 검거 과정에서 노트북 6대, USB, 모뎀 96개, 휴대전화 유심 328개를 압수했다. 모뎀 사용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전체 피해 금액 1억 원가량의 보이스피싱 14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김씨는 전화번호 한 개를 변작해주는 대가로 1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여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장비 구입에 쓴 것으로 봤다. 서울 10일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한 2명의 20대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한국 국적으로 경찰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변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을 움직인 총책을 추적할 방침이다. 김모 씨에게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한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 씨와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가 윗선으로 특정됐다. 이중 이 씨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력이 있으며 2022년 10월 출국해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 학생의 부모의 진술에 의하면 협박범의 전화 속 말투가 중국 조선족의 말투였다고 하는데 결국 빈병이 공급된 곳도 협박 전화 발신지 모두 중국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국의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이 범행을 꾸민 것으로 보고 샵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국 당국의 입국 시 통보를 중국 공안에 공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의 후속 수사에 의하면 A씨에게 마약 판매 지시 및 빈병 공급을 하고 중국에 체류 및 거주 중인 한국 국적 사업가 이아무개 25를 윗선으로 특정한 뒤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설 17일 경찰은 조직이 반년 전부터 범행을 구상의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이 씨가 중국에 건너간 2022년 10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계획이 시작했다고 했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이 씨는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지시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다고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알리고 2012년 10월 17일 출국했다. 음료 제조자 길모 씨는 그의 중학교 동창이고 빈병과 상자, 판촉물을 한국으로 배송하는 데 가담한 박모 씨 39, 중국 국적도 중개업자 김모 씨도 그가 고용한 것이다. 경찰은 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한 윗선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중국에 있다고 보고 이 씨 등의 범행을 꾸민 콜센터 또는 합숙소 장소를 특정해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이 씨와 박 씨를 한국으로 소환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일당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사 발달로 수입이 줄자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기획한 것으로 경찰은 보았으며 마약 중독자를 늘려 했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원을 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7월 12일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로 필로폰을 밀반입해 한국에 유통한 중국인 국내 총책 등 범죄단체 4명, 중간 판매책 36명, 피학자 37명, 총 7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유통한 일당에게도 필로폰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중 주로 25명 국내 총책 일중간 판매책 23투약자 이름 구속됐다. 경찰은 국내 총책과 중국인 4명에는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이어갔다. 한편 이 사건의 수괴인 이 씨도 5월 24일 한국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공안 측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되었음이 7월 12일 경찰청의 발표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 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강남학원과 마약음료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길모 씨 심유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활동, 공갈미수 등으로 혐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길 씨와 함께 김모 39씨, 박모 36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기소하면서 검찰은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였다. 2023년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부장검사 신준호는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 41씨를 범죄 집단 가입 활동,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국 국민이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굳이 자기 의지로 마약을 투약한 것도 아니고 클럽을 간 것도 아니고 단지 대치동학원가를 걷다 음료수를 시음했는데 마약에 중독된 사건으로 마약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고 알았다. 거기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러한 묻지마 테러 행각을 저질렀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큰 충격을 받아서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라며 모든 공권력을 총집합시켜 마약범들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관련 목격담이 속출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인데 다른 고등학교에도 마약 음료 살포 시도가 있었으며 심지어 중학교 교문 앞에서도 시도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한 주민의 목격담에 따르면 한 학생이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 음료를 집에 가져가 마시려고 하자 일당 중 한 명이 가져가는 건 안 되고 내 본 앞에서 마시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며 다른 학생의 목격담에 의하면 일당으로 보이는 성인 여성 2명이 여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권했는데 여학생들이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에 주저하다가 거절하자 짜증스러운 말투로 한번 먹어보라며 언성을 놓기도 해서 너무나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강남구 병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인 유경준 의원은 4월 7일 미성년자를 속여 마약을 투여할 시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